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곁에 벗이 많아야만 삶이 풍요로울까요? 75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이제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더 값지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주위의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에 대한 지혜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갈등들은 오히려 아주 가깝다고 믿었던 이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 홀로 지낸다고 하면 덜컥 외로움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홀로 지냄이라도 어떤 분은 깊은 고독감에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간을 더없이 즐겁게 누리시기도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기를 외로움보다는 충만함으로 채우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마음가짐과 방법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상황에 놓이면 문득 외롭거나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곤 합니다. 요즘은 마음만 넘어도 각자 살기 바빠 친구들과의 만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들 하지요. 하물며 노년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연스레 가족, 특히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배우자나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산다 해도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60을 넘기면서부터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나이 들어가면서 홀로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그 방법을 잘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지혜를 알고 실천해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생기 넘치고 즐겁게 가꾸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혼자서도 참 멋지게 살아오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오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훌륭하게 채워나가며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삶의 기쁨을 찾으셨지요. 매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다정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음미하셨지요. 그런 다음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신만의 취미에 조용히 몰두하셨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셔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자주 그리셨고 가끔 찾아오는 벗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하셨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도 그분의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인 감각이 묻어났지요.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셨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 이웃들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활동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다른 이들과 나누셨지요.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날그날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는지요. 할머니는 매일의 작은 순간들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일기장에 담아두셨고 때때로 그것을 다시 읽으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왜 그분이 혼자서도 그리 즐겁고 바쁘게 지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의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니셨지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힘과 용기를 전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옛 현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이 더 높이 오르려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다듬어가는 시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세상에 대한 경험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경험이 벽돌 쌓듯 높아지는 것이었다면 나이 들어 쌓인 경험은 마치 오랜 세월 다져진 지층처럼 단단하고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이 참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수많은 인연들 중 때로는 그 평온을 깨뜨리는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께는 다 자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늘 아픈 손가락 같고 어떻게 행동하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에는 한없이 어려 보여도 세상에서는 이미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자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복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하면 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다는 반발심을 사기도 하지요. 이는 자식 역시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통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마치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에 찔리듯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우리네 인생 또한 서글퍼지겠지요.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르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깝다고 해서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기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거리가 느껴지더라도 너무 매몰차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유연함. 그것이 나이 들매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나의 남은 삶을 다른 이에게 온전히 맡기려 하지 마세요. 재산이든 경험이든 인생 그 자체든 무엇이든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오롯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과 몸이 약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나를 돌봐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기대를 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때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언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일군 삶의 결실들을 잘 관리하여 그것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스스로를 위해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자식에게도 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저버리고 늙은 부모를 외면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얼마 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연이 있었지요. 자식들에게 버려져 3년 동안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던 80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무려 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허리가 굽는 고통 속에서도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어떤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평생을 뒷바라지하여 6자녀를 모두 키워내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동산과 현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며 마지막까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부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살던 집 한 채와 작은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땅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집과 텃밭을 팔아 돈을 보태주면 남은 여생을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평소 예뻐하던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마지막 남은 것마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예명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그 후 3년 동안 찜질방이나 임시보호시설을 떠돌며 힘겹게 생을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몰래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자식들의 거처는 물론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물론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지원에 감사할 줄 알고 효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자녀를 도울 만큼은 돕되 나의 노후와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흔히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깊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반드시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가오는 인연을 굳이 막지 않고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고 다독일 줄 압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다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살아가다가 나와 생각의 결이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기분에 속상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꾸 한마디 못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무리해서 강한 척을 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런 인연들은 차라리 일찍 멀어지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시간에 맡겨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 보세요. 처음에는 속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 분위기를 전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 산책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소일거리에 잠시 몰두하는 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차분히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길 잘했구나. 그랬기에 일이 더 커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그 사람에게 굳이 인정을 바라지 않으니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아차려 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마음이 통하고 결이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굳이 성향도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얽혀 얼굴 붉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번째, 나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노년을 향해 가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내가 벌써 60이 되었네, 어느새 70이라니 하고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 즐겁게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나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내 나이에는 이런 걸 해야 하고 저런 건 하면 안 돼, 와 같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강박과 같은 그 틀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할 때에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얼마 전 7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트로트 가수를 열렬히 좋아하게 되면서 생활에 생기가 돌고 예전에는 웃음조차 잃었었는데 매일매일 웃으며 지낸다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이에 갇히지 않는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젊은 사람들의 목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자신도 모르게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컵에 가득 찬 것을 비워내야 비로소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나이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나이에 대한 관념 자체를 잠시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누군가 내게 뜻밖의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도 망설이기보다 기분 좋은 미소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에도 혼자서 또는 함께 즐겁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신 후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는데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보람있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순수한 호기심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셨고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섬세한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배우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하셨다고 해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이지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니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격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지역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셨는데요.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성껏 내린 커피에는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어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게 되었다고 해요.
커피를 만들어 손님에게 건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바리스타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분에게 노년의 큰 만족감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일과 취미를 아름답게 결합시켜 삶을 풍요롭게 즐기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계신 셈이지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노인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새로운 분야에서 얼마든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십니다. 이처럼 노년기가 될수록 자신만의 즐거운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만약 그 취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공통의 관심사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나에게 맞는 취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여지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이것 또한 홀로서기를 위한 소중한 연습이 될 테니까요. 만약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문화센터 등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를 찾는 것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미처 갖지 못했던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깊어졌기에 젊을 때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지혜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르신들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여정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삶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서 인생의 이모작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